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 지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은 외인 기관 매수세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홍콩 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레이터 베일 지역이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됐습니다. 미중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자립 추진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성과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제 드디어 열병식이 마무리가 됐고 이벤트가 좀 끝나니까 중국에선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A주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창판 지수가 1% 넘게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감소한 점은 유의미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만하고요. 상해 지수가 1%대 하락, 선전이 0.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테마별로 체크해 보면요. 태양광주는 초강세를 보였지만 방산주가 급락하면서 증시 내 조정 압력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0.9% 하락하면서 3,78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선전 성분지수 역시 1%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양 지수 모두 1% 내외 약세를 보여주면서 목요일 오전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그래도 잘 가졌던 은행주들 막판에 좀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합자은행, 국유은행 모두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섹터 어제부터 특히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특징주로 함께 배터리주가 일단은 테마별로는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일부 종목들 2에서 3%대 오름세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 단에서는 폭스콘 그리고 럭스쉐어 같은 종목들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끌어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실시간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이제 열병식 이벤트가 끝나고 어제도 하락을 좀 면치 못한 중국 시장, 오늘도 좀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 당국에서 그동안 증시가 좀 많이 급등을 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좀 등락을 거듭할 테지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유효하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던데 네. 파트너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2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실적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수출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실적 관련돼서 그렇게 쇼크가 나오거나 이제 그러한 기업들은 그게 없는 반면을 봤었을 때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열병식 이후로 봤었을 때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는 업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간 증시 자체가 많이 과열된 상태에서 과열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의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창 이제 이야기 많았던 캠브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지, 이노라이트 같은 그런 통신업체들 관련된 이런 두 업종들 자체가 조금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군수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락 자체가 조금 많이 나오고 그쵸?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수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명이 601606이라고 이제 네이버 증권상에서는 장선
군공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하한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전날에서 오늘까지 좀 지금 현재 2연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재료 노출 때문일까요? 사실 네.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멀티플을 많이 받은 상태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에 좀 이제 수요처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 결국에는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이제 인도양 쪽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쪽인데 사실상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종의 좀 테마성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이제 네. 지금 일부 조정 장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관련돼서 지금 현재 뭐 홍콩도 그렇고 지금 대체적인 중국 증시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통신 쪽 그리고 이 석유 관련된 이런 업종들만 지금 현재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볼만하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오히려 네. 10월 달에 있을 이제 4중전회가 사실 그렇죠. 투자자들의 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제 네. 그 구간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딱 이맘때쯤에 이제 924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지수가 한 약 40% 가까이 지수가 뛰었던 이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지금 이제 딱 1년 뒤에 이제 실질적인 평가를 받는 시간이 이제 10월 4중전회 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10월 4중전회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적인 부양책을 좀 실시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좀 포커싱하는 것보다 지금 중국 당국에서 어떠한 업종들을 좀 밀어주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좀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얼마 정도 현재 지금 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재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총 점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결국에는 시장에 따른 이제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많이 차별화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사실상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테크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할 때마다 네. 테크 말할 때마다 제가 좀 이게 웃음이 터지는데요. 예. 여기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10월에 또 4중전에도 있고 그 기간 안에 또 중국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또 관련된 업종군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후에 좀 중국 내 특징주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국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고른 특징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하이얼 스마트홈입니다. 가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산시증권에서 매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지배주주기속 순이익이 각각 10% 그리고 16%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내수 매출은 8% 수준이었고 특히 해외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2%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발전 전망이 낙관적이고 또 밸류에이션도 낮은 편이라면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룽바이테크에 대한 리포트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화한증권에서 나온 매수 리포트입니다. 이 룽바이테크는 양극재 개발과 관련한 기업인데요. 리포트에서는 이 3원계의 주요 사업, 그러니까 이 양극재의 주요 소재로 쓰이는 NCM 등 세 가지 원료의 사업 이익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이 아쉬웠지만 이는 신사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영향이라는 설명이었고요. 하반기에 해외 관세 정책 전망이 나쁘지 않고 새로운 배터리 칩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다증권에서는 익풍약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은 0.4% 정도 소폭 감소했고 지배주주기속 순이익은 10% 정도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는 무려 1,681개의 직영점을 보유한 상태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0.5%대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이원증권에서 나온 매수 리포트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건설기업인 상해터널공정에 관한 건데요. 이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시공사업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올해 반기 이익 배당이 총 2억 5천 위안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약 38%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요. 신흥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도 열어간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언증권에서 나온 마지막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다오 맥주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대 그리고 7%대 증가를 했고요. 2분기에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톤당 맥주 판매가도 지난해 대비해서 0.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원료 구매 원가도 좀 하락하면서 종합적인 총이익률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3%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0.7%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내 주목받고 있는 특징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소비재 종목들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 중에서 제지주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해 종합지수에서 이제 제지주 업종군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중국 제지업계가 전통적으로 이 시기가 좀 성수기라고 하던데 네. 어떤 이유에서 성수기고 제지업 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특징적인 점을 잡아가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지 업종들과 이런 업종들이 올라갔던데 이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테크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이 약세를 취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기술주들이 약세가 취하면은 결국에는 기술 방어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한다라는 그쵸? 이제 네. 일반적인 우리 상식성과 좀 부합하게 지금 제지 업종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제지 관련된 이제 업종들에 대한 상승률 자체는 현재 지금 1.25% 정도로 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좀 봤었을 때는 이제 제조업종 중에 이제 징성 페이퍼라고 해서 코드명으로는 002067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가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가총이 작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 방어 관련된 경기 방어 관련된 방어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창판이 3% 이상으로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 이런 제조업종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업종들 관련돼서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유심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러한 제조업종들과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많은 변동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변동성들을 여러분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월간 변동성 보게 된다라면은 한 30% 정도 변동성 자체가 좀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사실상 이제 캠브리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반도체 업종들과 중국에 있는 테크 업종들도 변동성이 무려 한 50% 이상씩 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수급적인 분위기가 조금 살짝 리밸런싱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 테크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 업종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 중국의 이제 신약 관련돼서 혁신의약업계에서 뭐 독일을 제치고 3위로 등극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제약 업종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들 업종군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갈까요? 제약 네.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상 대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내에서 이전에 한창 세계 1위였던 이제 CDMO 관련된 네. 그런 이제 우신 예, 예. 있잖아요. 우신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신약 개발과 그다음에 시밀러 쪽으로 좀 힘을 보고 있는 항서제약. 항서제약. 이렇게 두 가지가 예. 사실상 저는 좀 또 국내 대표적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네. 종목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항서제약이 전날에 사실 이제 본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 자체가 한 4%, 5% 정도 상승을 했었다가 오늘 기준으로는 약간 정도 주춤하면서 3% 정도 조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들도 그렇고 테크 업종들도 그렇고 상승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열됐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 그러네요. 변동성을 예. 있기 마련인데요. 네. 오늘 시장 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과열 자체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조금 이거를 중재하는 관점상에서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거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크나큰 악재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좀 빠질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네. 하셨고 이 밖에 또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네. 특징적인 종목들이 사실 이제 그 열병식 기준으로 봤었을 때 코멘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 어제 많이 오른 업종군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배터리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볼만한 게 CLTL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CLTL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심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제 300 코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 홍콩 증시 상장돼 있는 거는 이제 03750 이렇게 홍콩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합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관련돼서 밑에 밸류체인 상에서 있는 심천 거래소의 배터리 공급업체로서 한국명으로는 이제 천재고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태양광 관련돼서 봤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선그로우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300 코드로 되어 있고 과창판에 좀 소속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가한 종목이 그렇죠. 많군요. 태양광 관련돼서는 예. 이제 ETF로 맞아요. ETF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ETF로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네, 선그로우 같은 종목도 저희가 투자가 개별적으로는 불가한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도 태양광 관련해서 이 구조조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제도 열병식과 함께 많이 상승한 업종군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또 투자 불가한 종목이 많아서 이왕이면 또 ETF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도 좀 노려보자라고 네.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말씀 태양광 주시죠. 관련해서 이제 네. 선그로우가 사실상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이등주로서 사실상 론지라는 이제 론지? 회사가 예.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명이 601012로 되어 있고요. 예. 외국인 투자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 네. 결국엔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 정부 정책상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그로우가 가장 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저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이제 ETF 상품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군이네요. 태양광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들어봤고요. CATL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 어제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CATL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던데 네. CATL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시장 현재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특징주 함께 체크해 봤고요. 국내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1%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상황, 아시아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목요일 우리 증시 양지수 흐름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큰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현재 800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코스피 역시도 이 시각 현재 3,200선 재탈환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0.47% 상승한 3,199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좀 탄력을 더 키워가면서 3,2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요, 바로 수급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도 수급을 좀 담아주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그리고 현선물 순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좀 받쳐주면서 밀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특징주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임금 교섭안 타결 소식에 오늘장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까지 좀 붙으면서 26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좀 짚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수주 소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와 리튬 메탈 전지 충전 속도 단축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 시각 현재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시각 현재 1% 상승한 35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내에서는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1위부터 4위까지는 나란히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46만 6천 원 돌파했고요. 2차 전지주죠. 에코프로 BM 역시도 1% 내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단에서는 하락세 나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단에서는요. 테마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오늘 수주 소식 덕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J 중공업이 오늘장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전주죠. 원전 관련 협력 소식에 기대감 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63,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까지 1.6% 상승하며 12만 원을 향해서 열심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중단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장 막판까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테마별로 짚어보시면은 중국의 국경일 모멘텀으로 인해서 카지노,
호텔 같은 이런 수혜가 기대되는 관광주 단에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 반면에 비슷하게 중국 소비주로 좀 분류되는 엔터 단에서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시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사이 일본 증시가 더 큰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강세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니케이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42,4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특징주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 장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소프트뱅크 그룹주가 이 시각 현재는 4%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4% 내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파이낸스 같은 그런 금융주 단에서도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주요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중국 시장 내 특징주들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ELM 캐스터 리포트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 가전업체들의 실적 상향 소식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하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메이드 그룹도 그렇고 이구환시 덕분인지 가전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와 함께 소비주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가전제품 하면은 중국 내에서 가장 1위 업체가 메이디 그룹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상장 코드명으로는 심천이 상장되어 있고요. 00033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대표 가전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여름철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무더위처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뜨거운 무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에어컨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에어컨 매출을 봤었을 때 결국엔 이관신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에어컨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디 그룹보다는 오히려 샤오미 관련된 가전제품들이 더욱더 많이 팔린 것을 우리가 그래요? 좀 체크하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관련돼서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AIoT를 쪽으로 시프트를 했던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가전업체가 바로 메이디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중국과 협업을 토대로 가전제품, 중국에 대한 가전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된 데이터를 나중에 추후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메이디 그룹과 샤오미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가전제품 관련돼서 유럽 시장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재들 함께 봤는데 앞서서 이제 하영 게스트가 짚어주신 것처럼 중국도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광이라던가 카지노 같은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도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들 업종군들은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을까요? 사실 호텔 관련돼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의 호텔업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한령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네. 다가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 했었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파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열겠다 싶어가지고 뭐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엔터라든지 게임 관련된 업종들 이전에 중국과 많이 협정을 맺었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온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우리가 호텔 관련돼서 있는 업종들도 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지 업종들과 상승과 굉장히 좀 맞닿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좀 순환매 형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후이자 타임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상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인데요. 코드명으로는 이제 603101로 되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그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10위안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렴한 것을 좀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한가 상한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하기는 조금 제한하는 어렵군요. 상태인 거고 네.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오늘 테크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발적인 매수세가 순환명수 나오는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수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 특히나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관련된 이런 호텔 업종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중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소외 업종군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로봇이라던가 이런 업종군들은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네.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여행, 유통, 소비주들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좀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오늘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테크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밀릴 때 사둬야 된다라는 의미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테크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특히나 오늘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로봇주, 특히나 그쵸? 유비테크 네, 관련돼서 이 맞아요. 로봇주들이 조금 더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좀 많이 밀리는 반면에 이제 지금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이 지금 현재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한 20% 정도가 이제 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네. 조금 더 낙폭 자체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에 비해서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조금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테크 관련돼 가지고도 오늘 오전장에 좀 호재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네. 유비테크가 이제 4억 위안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장 초반 기준으로 테크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다 같이 좀 빠지는 형식으로 조금 오늘도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가 테크 관련돼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밀릴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시기를 둔 상태에서 분할 매수 접근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던 게 뭐 자오웨이 기전이라든지 호라이즌 로보틱스 네, 그리고 그쵸. 우리가 로보센스 기품주들이죠. 관련된 네. 이 기업들을 네. 세 가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비테크 또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슈에 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이런 로봇 테크주들 좀 밀릴 때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을 함께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열병식이 끝나고 나니까 중국의 화학 기업을 좀 제재하는 이슈를 좀 발표를 했는데 관련된 이 종목진을 잠시 후에 좀 체크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특징주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쇼폰 플랫폼 업체 콰이쇼가 이 지난달 말에 크리에이터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영상 생성 모델 클링 AI가 4월 2.0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월간 결제 금액이 1억 위안을 돌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엔 클링 AI 단독으로만 2억 5천만 위안의 매출을 창출해 AI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올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상 생성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콰이쇼 관계자는 클링 AI의 매출 70%가 해외 사용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영상 생성 모델 종합 벤치마크 순위에서도 상위 10개 모델 중에서 무려 8개가 중국 모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콰이쇼 주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금세 또 그 상승분을 반납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네. 테크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AI 생성 모델 같은 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콰이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콰이쇼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좀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쇼츠를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런 클링 AI라고 해서 쉽게 이제 개인들이 편집하기 좋은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 그 영상으로 바꿔주거나 그리고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줬을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구글 베오를 사용하거나 최근 들어서 구글 나노 바나나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조금 더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가격 자체가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클링 AI를 토대로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챗GPT라든지 구글에다가 넘겨주는 형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콰이쇼에 그 이제 클린 관련돼서는 이제 전체 이제 월간 사용자 수가 이제 지금 이제 4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좀 되다 보니까 네. 기존의 콰이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1초 보여주고 넘기는 형 쉬는 형식의 이제 그런 판매하는 이제 그런 예. 온라인 쇼핑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틱톡의 이제 2위 틱톡 다음에 하면 이제 콰이쇼라고 생각하면 바르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이전치의 박스권을 보였다가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엔 클링 AI를 토대로 한 AI 산업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콰이쇼가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크주들이 조금 많이 밀리는 반면에 콰이쇼는 크게 빠지지 않고 약간 정도의 좀 강보합세로 좀 마감됐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콰이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앞서 이제 여쭤봤던 것처럼 중국의 화학 기업들에 대한 전망도 함께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열병식이 끝난 직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인지 또 열병식 직후에 화학 기업을 펜타닐에 좀 연루됐다라고 하면서 화학 기업 제재 발표를 했는데 오늘 화학 기업들 크게 밀리고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계속 심화되면 어쨌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네.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펜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쵸. 좀 주로 네.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화학 기업들이 제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상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말했던 워딩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반도체라든지 통신 쪽이 조금 더 많이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다 보니까 화학 관련해서 특히나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렇군요. 이런 네. 업종들도 좀 약간씩 빌리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트럼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밀릴 때 다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추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 이제 화학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협정을 맺으면서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을 관련돼서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협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좀 연결해서 봤었을 때는 크게 성장성에 대해서는 훼손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업종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 통신장비 업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화학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 정도의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과 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 잡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열병식이 끝난 이후에 또 중국 시장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네요. 상해 종합지수도 1%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중국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원자재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국제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가오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이 좀 논의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도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 인사이트 부문 책임자인 아메나부르크는 지금까지 대표단들 사이에서 회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아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이 7월 고용 보고서에서 구인 공고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무려 95%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금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리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 역시 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큰 폭의 상승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 오늘 날이 밝고 나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두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구매를 기피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중국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 북한의 동맹을 좀 부각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희생과 지원을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 수요 우려가 더욱 강해지며 대두 가격은 어제장에서도 하락세가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금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백금 가격도 상승세가 한번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백금 가격은 장기간 약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수입 증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생산 차질 등에 힘입어서 7월 말부터 상승을 해왔는데요. 한편 세계 3대 백금 광산 기업 중 하나인 임팔라 플래티넘의 CEO는 백금 시장이 다시 한번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코인 시장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소폭의 반등세 이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11달러 선에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좀 대기하는 듯 싶은데요. 지난달 29일 11달러 선에서 내려온 이후에 전날까지 5일 연속 10만 달러 선에서 거래됐지만 전날 11달러 선을 회복한 뒤 지금까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0.2%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뷰가 극단적인 뷰가 나왔습니다. 좀 유의미하게 좀 체크해 볼 만한데요. 한쪽에서는 90% 폭락하겠다. 한쪽에서는 20만 달러까지 가겠다라는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상품 전략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약세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과거 여러 차례 0을 더하는 상승을 반복했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0을 잃는 흐름이 나타났다면서 최대 1만 달러 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번스타인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정반대 시각을 제시했으니 앞으로의 추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 일삭 차이나 마켓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순서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요. 바로 AI 시대가 원하는 강력한 AI 인프라 관련된 주제입니다. AI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AI 때문인지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서 중국도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중국 내 AI 인프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중국 내에서도 AI 인프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섹션들이 있는데요. 그 섹션들 관련돼서 저는 크게 총 6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컴퓨팅 파워 관련된 GPU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최근 들어 들었던 캠브리콘이 결국에는 이쪽에 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가 한 가지의 이제 섹터 카테고리 상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6가지가 결국엔 중국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시장에서 AI 인프라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제가 좀 대표적인 종목들까지도 제가 코드까지 적어서 가져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팅 파워 관련된 GPU 쪽에서는 캠브리콘 688256인데요. 아쉽게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그쵸. 네. 사실상 캠브리콘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고만 볼 수밖에 없다, 참고만 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AI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투자 인사이트를 토대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라든지 그리고 상하이 데이터 포트 관련돼서 알리바바는 09988 그리고 상하이 데이터 포트는 알리바바의 90% 가까이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60388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오늘 사실상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제 중신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ZTE라고 되어 있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토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상장되어 있는 코드가 00763. 그리고 그 밑에 이위안 통신이라든지 창페이 광섬유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ETF로 좀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서 나머지 밑에 단에서는 제가 나중에 차차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관련돼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는 오히려 민간 중심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를 하면서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약 7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AI 투자 방식인데요. 25년도 8월 달 기준으로 이제 중국 당국에서 AI 플러스라고 해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번 달에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산업이 AI화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죠.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를 내재화하고 글로벌 AI 초강국을 가겠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주는 게 이번 AI 플러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라든지 의료, 교통, 농업, 서비스, 공공행정 같이 6개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을 많이 할 건데 27년도 이제 목표치를 봤을 때 지금부터 2년 남았잖아요. 27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70%까지 이제 지금 보급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도 일관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파운드리라든지 자국 반도체, 국산 반도체화 관련돼서도 70%를 타겟으로 했던 게 27년도라고 감안하게 된다면은 네. 결국은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까지 봤었을 때는 AI 에이전트 보급률이 90% 거의 그냥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도 말씀드렸던 게 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이 당국에서 이유 때문이군요. 그쵸. 지금 네. 현재 보급률 자체는 현재 10%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자국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이 2년 내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멀티플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캠브리콘을 보게 되면은 PER이 5,000% 정도 가는 이유도 예. 결국은 그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MM 형식의 생성형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AI 칩, 뭐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국산화시키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중국 정부의 핵심 메시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스타게이트처럼 투자를 좀 집행하고 있는데 당국과 그다음 민영 합쳐가지고 8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스타게이트 700조 원과 상당히 좀 비슷하거나 그거 하더라도 많은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당국에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AI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좀 진심이다라고 좀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 중국은 AI 플러스 로드맵과 함께 AI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투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과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 성과 측면에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딥시크를 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국산화 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점유율도 확장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봤었을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알려면은 결국에는 10월 달에 있을 자중 전회 때 AI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런 발표가 부분들을 아마 있나요? 그런 예. 이야기들이 코멘트가 나올 거로 보여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얼마 정도까지 지금 현재 보급률이 되어 있고 이 AI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당국이 세웠던 목표 자체가 가려면은 얼마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참고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테크 정도에 있는 가격들의 수준 자체가 얼마 정도인지도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IB들이 중국에 있는 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AI 관련돼서 있는 성과 자체는 되게 미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과 자체를 앞으로 중국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끌려고 하고 있는 70%라든지 90% 정도 점유율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엔 자금 자체가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로 하여금 주가의 상승 요인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개 AI 인프라 구조 관련된 네. 6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 또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네. 관련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도 금 관련돼서 좀 3가지 맞아요. 종목을 예. 가져왔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네트워크 관련해서 3가지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전부 다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아, 보시면 좋을 그래요?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중신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ZTE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763 홍콩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000063 코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신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5G라든지 6G 관련돼서 있는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신통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통신사랑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헤드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사는 광둥성에 심천에 좀 위치해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2,380억 홍콩 달러로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통신사 대비 그리고 다른 테크주들 밸류체인들과 봤었을 때는 20.73배 정도로 현재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랑 상당히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위안 통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03236으로 이제 상해 본토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무선 통신 모듈 이제 AIoT 쪽으로 좀 이제 뻗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KMW 그리고 OE솔루션 이런 기업들과 상당히 그런 유사한 기업이라고 비슷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군요. 예. 그래서 본사는 상한이에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43억 위안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PER 같은 경우는 32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창페이 광섬유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601869 그래서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요. 중국의 광섬유 제조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상 조금 대형 그룹이 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688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외국인들 투자가 좀 제한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나마 좀 가질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이 이 기업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사는 이제 후베이성에 있고요. 우한시에 있는 상태인 거고 시가총액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350억에서 400억 위안으로 측정이 되어지고요. 미들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은 23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들의 기업들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기업들이 지금 현재 AI 인프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조금 저번 시간 때도 제가 금 관련돼서도 네, 솔로몬 프로젝트 말씀해 말씀드렸잖아요. 주셨죠. 그래서 예, 그런 것 예. 비슷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유독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중국 AI 네. 네트워크 때문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과 통신 업체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떠한 뭔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정말 우리나라 이 통신 5G 종목들 참 못 가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궁금하네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돼서 네. 지금 SK텔레콤이 첫 번째로 그때 2018년도였나요? 그 시점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맞아요. 5G를 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신 강국이다라고 좀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이 그간 걸어왔던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봤었을 때 결국은 중국 업체에게 많이 밀려는 상태입니다. 한때 우리가 들었던 게 통신 장비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을 해가지고 유럽에 대한 통신 장비를 깔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 했는데요.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국산을 대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을 우리가 왜 많이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그때 시진핑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1대1로 프로젝트라고 맞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1대1로 프로젝트들이 이제 해상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게 된다면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1대1로 국가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토대로 해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려고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신통신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봉화통신, 아까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봉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을 깔아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봉화통신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페이, 광섬유 이 두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 광 케이블을 깔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예.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LS전선이라든지 뭐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수주를 네.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광 케이블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성과들이 한 30% 정도 가까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4중 전회 때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관련돼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 토대로 해서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에 있는 반미 국가들과 상당히 좀 친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열병식을 토대로 봤었을 때 태양광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미적인 중심적으로 뭉치게 된다라는 것은 그렇죠. 결국에는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더욱더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들 종목 차트와 함께 좀 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우리가 키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찾는 동안 잠깐만 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관련해서 그 종목들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兴통신 그리고 창페광섬유, 이위안통신 등 종목들이 있었는데 또 1대1로와 관련해서 또 반미 전선을 쌓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 흐름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주가 흐름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중심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그쵸. 좀 밀렸네요. 많이 올랐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예. 오늘도 조금 이제 3% 가까이 조금 빠진 것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위안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4.5%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 회사들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과열 신호가 나타나서 예. 이걸 조금 누르고자 시장 자체가 조금 빠지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종목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 쪽으로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삼아보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창페이 광섬유 601869 관련돼서 체크를 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죄송합니다. 네. 601869. 네. 네, 601869.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그러네요. 있다, 네. 붐이 네.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사실상 이제 5연상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갔다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고가를 찍어준 상태에서 오늘 다시 또 하한가를 맞이하면서 좀 내려온 아이고,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이 통신 장비 창페이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네. 미들캡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크다라고 큽니다. 이런 네. 정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종목군들 세 종목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 함께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가 보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창페이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좀 미들캡 종목이니까 네.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AI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하나가 패권을 좀 잡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전략 전망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전에 제가 네. 이제 이 종목 스토리를 다 못 끝내가지고 아, 그래요? 하나만 네, 또 말씀드리자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 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 광케이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어떤 걸 할 것이냐.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가 협력을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FOCAC 죄송합니다. FOCA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포럼 같은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요. 중국과 아프리카가 결국에는 무역 규모가 지금 과거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봤을 때는 거의 20배 가까지 현재 지금 무역 규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하려는 게 아프리카의 인구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광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꽉 그렇죠. 잡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프리카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서아프리카에 중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가 중심인데요. 이들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의 90% 점유율이 현재 지금 중신통신과 화웨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신 장비들을 봤었을 때는 이 큰 아프리카 대륙상에서 이런 통신 장비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고요. 글로벌 25년도 기준으로 네트워크 장비 글로벌 점유율을 봤었을 때도 지금 31%가 화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키아가 14%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에릭슨,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중신통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장이기도 그쵸. 하고 투자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화웨이랑 같은 세트 메뉴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중신통신, 이 ZTE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통신 장비 봤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다 중국이 현재 지금 통신 장비 업종 봤었을 때 먹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네. 차지하고 있다 주다 보니까 그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차지하고 예. 있다는 중이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들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자 포인트로 엮여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AI 인프라 관련해서 또 투자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는 통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죠. 창페이광섬유, 이위안통신 그리고 중신통신, ZTE라고도 하던데 이런 종목들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서 AI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네. 이들 종목군들도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기로 하고요. 중국 시장 상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중화권 증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전보다 오전장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1.8%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37,05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선전성분 역시도 2%대 약세를 그려내는 가운데 오늘 중화권 증시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건요. 가장 좌측에 위치한 게 지금 현재 과창판 지수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테크 중심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지수죠. 이 시각 현재 5% 넘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어지면서 오전장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체크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3,200선을 계속해서 탈환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3,2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죠. 42,4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증시죠. 현재 역시도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 약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1% 내외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호주 역시도 다시금 9,100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오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좀 과창판이 많이 밀리고 있네요. 테크주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전망 말씀해 주시고 특징적인 종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오늘 네. 테크 종목들이 조금 많이 밀리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오히려 예. 본토 쪽이 많이 밀리고 있고 홍콩 쪽은 그나마 조금 덜 빠지고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중국 당국에서 과열적인 조짐에 따라서 좀 규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은 이제 본토 쪽에서 조금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이 물량이 나중에 추후에도 밝혀지긴 하겠지만 이 물량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팀이라 불렸던 이런 증한 펀드들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쵸. 본토에 비해서 좀 덜 밀리는 것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캠브리콘 관련돼 가지고 11% 가까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봤었을 때 이런 본토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특별적으로 기업들의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었을 때도 지금부터 좀 테크 종목들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은지 선별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이런 테크 업종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불리고 있는 요식 업종들과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음식 업종들 네, 이런 소비재들. 업종들이 예. 그렇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옹키푸드라고 불리는 이제 603696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평소에는 이제 각광을 받지 못했다가 오늘 테크주들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많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받았다가 오늘 다시 또 상한가를 가는 이제 이런 형식의 있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거와 좀 더 나가가지고 나중에 규주 모태주라든지 백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네. 흐름 자체가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흐름 규제들이 그렇죠. 좀 완화가 안 좋았죠. 되면서 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테마주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열병식이 끝나고 나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크주들 오늘 좀 캠브리콘과 함께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좀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 주셨고 이와 함께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경기 방어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장의 특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는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장이 특히나 이 테크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서요. ETF 상품들도 지금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그래도 상승률이 높은 제품은 차이나 CSI 300 인버스 합성형 상품이었고요. 그 밑으로 1, 2, 3위까지 모두 다 합성형 상품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성형을 제외하고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상품은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 상품이었고요. 그 밑으로 합성형을 하나 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품 키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상품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흐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선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는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이 약 4%에 달하고요. 1년 수익률은 22%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으로 따져보자면 오늘 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선그라우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북방 화창 그리고 롱기 그린 에너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는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상품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간 수익률은 1%대, 1년 수익률로 길게 살펴보자면 3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따져보자면 알리바바와 샤오미, 기주모테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메이디그룹이나 메이투안, 오량액 같은 좀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알아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